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휴스턴 로키츠의 전설적인 센터 하킴 올라주원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하킴 올라주원은 선수 시절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던 푸더크 기술로 많은 선수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요. 그는 발을 주로 쓰는 축구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푸더크 기술이 뛰어났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게다가 골키퍼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 코트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고 이것이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빅맨이면서도 매우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많은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센터와 동시에 스몰 포워드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전매 특허인 드림 쉐이크로 상대 빅맨들을 점프하게 만든 후 그들이 착지하기로 전에 페이더웨이로 슛을 쏘아버리죠. 이러한 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드와이트 하워드, 안드레 드러먼드,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등 화려한 스타들까지 하킴 스쿨을 찾았습니다. 특히 르브론의 트레이닝 동영상을 보면 48세의 하킴이 27세의 르브론보다 몸놀림이 더 부드러울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르브론은 하킴 스쿨에서 배운 덕분에 포스트업을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킴은 자신의 최고 수강생을 꼽으라는 말에 주저없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 기술을 가장 잘 활용했던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그는 골밑으로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들어가서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냈죠. 하킴은 1963년 1월 21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시멘트 사업을 하는 중류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올라주어는 요우바어로 항상 정상에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는 어린 시절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활약하면서 좋은 스텝과 더불어 신체 조건에 비해 균형 있는 민첩성과 근력을 가질 수 있었죠. 15세가 된 올라주원은 고교 시절 무슬림 교사였던 칼리지가 농구 토너먼트에 진출해 올라주원에게 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휴스턴 대학교 감독인 가이 루이스가 큰 키에 뛰어난 운동 능력까지 갖춘 아프리카 선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올라주원에게 접촉하죠. 2년 후 미국으로 떠난 올라주원은 대학 2학년 때부터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휴스턴 포스트의 토마스 본크는 드렉슬러, 올라주원 콤비에게 피슬람마 잠마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죠. 훗날 이 용어는 덩크슛과 더불어 자유분방한 농구 플레이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올라주원이 이끈 휴스턴 대학은 1982-83 시즌 31승 3패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NCAA 파이널에 진출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상대로 무릎을 꿇으면서 아쉽게 우승을 놓치고 맙니다. 이듬해에는 다시 한번 파이널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패트릭 유잉의 조지타운 대학교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죠. 센터는 발만 뺄 줄 알면 연봉 1억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올라주어는 198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 결과 1라운드 1순위로 휴스턴 로키츠에 지명됩니다. 그는 루키 시즌 20.6득점, 11.9리바운드, 2.7 블록슛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시대를 잘못 태어난 탓으로 마이클 조던에 밀려 신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차에는 라이프 샘슨과의 콤비 플레이로 51승 31패를 달성해 팀 역사상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강팀 LA 레이커스를 꺾고 NBA 파이널에 진출하죠. 상대는 동부 최강자인 레리 버디의 보스턴 세이틱스였는데 올라주원 스스로 어른과 아이의 대결이었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1986-87 시즌 라이프 샘슨이 구단과의 불화로 트레이드되면서 올라주원은 리더 자리를 꿰찹니다. 1989-90 시즌 올라주원은 컷드러플 더블과 더불어 경기당 평균 2스틸, 2블록슛을 5번이나 달성했지만 팀은 몇 년간 리그 중상위권에 머물렀죠. 이 때문에 올라주원 역시 팀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992년부터 감독 대행을 맡았던 루디 톰자노비치가 정식으로 휴스턴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올라주원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루디 감독은 올라주원의 넓은 시야와 패스 능력을 극대화시켜 외곽 슈터들을 통해 포인트를 쌓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1992-93 시즌부터 올라주어는 경기당 3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본인의 평균 득점도 끌어올렸습니다. 팀 역시 시즌 55승을 달성하며 이전 기록을 경신하여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2라운드에서 시애틀을 만나 7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100대 103으로 아쉽게 패배하고 맙니다. 1993-94 시즌은 올라주원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규 시즌 MVP를 차지한 그는 포틀랜드, 피닉스, 유타 등을 차례로 꺾고 NBA 파이널로 진출합니다. 이때 만난 상대는 대학 시절 자신에게 패배를 안기며 우승컵을 가져갔던 패트릭 유인과 찰스 오클리, 앤서니 메이슨까지 버티고 있는 뉴욕 닉스였습니다. 당시 뉴욕은 평균 91.5실점에 그치던 최강팀이었죠. 하지만 올라주어는 매경기 20득점 이상을 올렸고 6차전에서는 27득점, 7차전에서는 25득점을 기록하며 마침내 커리어 처음으로 파이널 MVP와 함께 우승 반지까지 차지합니다. 이듬해에는 올라주원과 더불어 팀 내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CBA 선수들까지 기용할 정도로 사정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휴스턴은 트레이드로 드렉슬러를 데려오면서 피슬람마 잠마 콤비를 재건합니다. 이로써 서부 6위로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유타에게 3대2로 신승을 거두었고 세미파이널에서는 찰스 바클리의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4차전까지 1대3으로 뒤지며 탈락하는 듯 했으나 기적적으로 3경기를 내리 승리하며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사조처럼 살아나며 탄력을 받은 휴스턴은 데이비드 로빈슨이 버티는 샌 안토니오 스퍼스까지 4대2로 꺾으며 NBA 파이널에 안착합니다. 결승전 상대는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마저 꺾은 샤킬 오닐의 올랜도 매직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랜도의 승리를 점쳤지만 휴스턴은 그런 전망을 비웃으며 4전 전승으로 두 번째 우승 반지를 차지합니다. 당시 올라주어는 파이널 4경기에서 평균 32득점, 11.5리바운드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또 한 번 파이널 MVP를 수상하죠. 1995-96 시즌부터는 조던, 피펜, 로드먼으로 빅3를 구성한 시카고 불스가 정규 시즌 최다승과 NBA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휴스턴 역시 전력 보강을 위해 찰스 바클리를 영입해 올라주원, 드렉슬러, 바클리로 빅3를 구성하죠. 이로써 1996-97 시즌 57승 25패의 후성적을 거두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유타에게 패배하고 말죠. 당시 올라주어는 헤르니아 탈장을 비롯한 각종 부상에 시달리며 코트에 서는 일이 점점 줄게 됩니다. 2000-2001 시즌이 끝난 후 휴스턴이 3년 1,300만 달러의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올라주어는 토론토 랩터스와 3년간 1,650만 달러에 계약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올라주어는 팀에서 1년만 뛴 후 은퇴를 선언하죠. 이후 이슬람 공부를 위해 요르단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던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 종종 미국에 가거나 모국 나이지리아에 방문해 대표팀 교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센터들이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나선 것과는 달리 올라주어는 개인 교습 정도에 만족했죠. 그런데 NBA의 모든 팀의 주축 선수들이 앞다투어 하킴 스쿨을 찾는 바람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올라주어는 NBA 무대에서 활약한 18시즌 동안 평균 21득점, 11.1리바운드, 0.09블록 슛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그 결과 그는 NBA 역사상 유일하게 정규 시즌 MVP, 파이널 MVP, 올해의 수비수를 단일 시즌에 석권한 선수로 명성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자신과 더불어 동시대 전설적인 센터로 불리는 패트릭 유인과 함께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게다가 2016년 8월에는 피파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었죠. 올라주원 이전에 피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NBA 출신은 마이클 조던을 포함해 8명에 불과했습니다. 올라주어는 당대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2년 연속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며 마침내 명예의 전당에도 그의 업적이 새겨지게 되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경기 전 올라주원이 품었던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코트 위에 설 때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990년대 최고의 센터였던 하킴 올라주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